이카보그 26장 네. 도브테일 씨에게 맡겨진 일. 도브테일이 돼지. 목수. 자, 다음날 아침 돼지를 학교에 보내고 도브테일 씨가 목공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로치 대장이 이 목수의 문을 두드렸다. 도브테일 씨는 로치가 자신의 옛집에 살고 있으며 비미시 대장의 뒤를 이어 근위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로치에게 들어오라고 했지만 로치는 거절했다. 궁전에서 급하게 맡길 일이 있습니다. 폐하의 마차 축이 부러졌는데 내일 그 마차를 타셔야 합니다. 그러자 도브테일 씨가 되물었다. 벌써요? 지난달에 고쳤는데. 마차를 끌던 말이 걷어찼어요. 갈 겁니까? 로치가 물었다. 가야지요. 도브테일 씨는 왕의 일을 거절할 리가 없었다. 그는 목공소 문을 잠그고 로치를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햇살이 비추는 성안 거리들을 걸어 마침내 마차들이 세워진 왕실 마구간에 이르렀다. 문 앞에서 병사 5명이 어슬렁거리다가 도브테일 씨와 로치 대장이 다가오자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중 한 명의 손에는 빈 밀가루 포대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밧줄을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도브테일 씨가 말했다. 그러곤 그들을 지나가려는데 순식간에 병사 한 명이 그의 머리에 밀가루 포대를 씌우더니 다른 병사 둘이 그의 두 팔을 등 뒤로 가져다가 밧줄로 묶었다. 힘센 도브테일 씨가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로치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금부터 소리를 내면 내 딸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도브테일 씨는 입을 다물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저 병사들에게 이끌려 순순히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가파른 계단을 2개 층 내려간 뒤 미끄러운 돌계단을 들어서자 어디로 가는지 짐작이 되었다. 온몸이 서늘해지면서 지하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윽고 쇠로 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창살이 철컹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의심은 확신으로 굳혀졌다. 병사들이 도브테일 씨를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누군가가 밀가루 포대를 벗겼다. 주위가 너무나 컴컴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병사 한 명이 횃불을 불에 붙이자 번쩍이는 군화 한 쌍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도브테일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 버티고 서서 빙긋이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스피트로스. 좋았어. 스피트로스 경이었다. 안녕하신가 도브테일. 당신에게 맡길 일이 있다네. 잘하면 금세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거절하거나 제대로 못하면 2번 다시 딸을 볼 수 없을 거고. 알아들으셨나? 병사 6명과 로치 대장이 모두 칼을 들고 감옥 벽에 늘어서 있었다. 도브테일 씨는 낮은 목소리를 대꾸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좋아. 스피트로스가 말했다. 그런 뒤 그가 옆으로 비켜서자 커다란 목재가 드러났다. 쓰러진 나무의 한 토막으로 조랑말 만한 크기였다. 그 목재 옆에 자리한 작은 탁자에는 목수의 연장들이 놓여 있었다. 이 나무를 깎아 커다란 발을 만들어줘 도브테일.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괴물의 발 말이야. 그리고 말을 타고 그것을 내리눌러 무른 땅에 발자국을 낼 수 있도록 위쪽엔 긴 자루를 달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목수 양반? 도브테일 씨와 스피트로스 경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물론 도브테일 씨는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카보그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거짓 증거를 만들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도브테일 씨는 자신이 가짜 괴물 발을 만든다고 해도 스피트로스가 돌려보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 돌려보내줄 이유가 없었다. 그가 모든 일을 떠버릴 수도 있으니까. 도브테일 씨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제 딸이 무사할 거라고, 그리고 제가 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피트로스는 이미 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가볍게 대꾸했다. 물론이지 도브테일. 빨리 끝낼수록 더 빨리 딸을 만날 수 있네. 그 연장들은 밤이 되면 거두어갔다가 아침에 돌아갔다 줄 거야. 죄수에게 여길 빠져나갈 도구를 쥐어줄 수는 없으니까. 안 그런가? 행운을 빌어 도브테일. 열심히 해. 곧 발을 보게 되길 기대하겠네. 그의 말이 끝나자 로치가 도브테일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자른 다음 들고 있던 횃불을 벽에 달린 받침대에 꽂았다. 이윽고 로치와 병사들이 감옥을 나갔다. 철문이 덜커덩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고 나자 도브테일 씨는 거대한 나무 토막과 칼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자, 어떻게 되냐? 27장. 너무 속상하다. 그치?
자, 27장 납치. 누굴 납치했을까? 도부텔. 도부텔 벌써 납치했잖아. 다른 납치. 자, 그날 오후 데이지는 요요를 갖고 놀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아빠의 목공소로 향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목공소 문이 잠겨 있었다. 데이지는 아빠가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나 보다고 생각하며 겨드랑이에 교과서를 낀 채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러다 현관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집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들이 모두 사라졌고 벽에 걸린 그림과 바닥의 양탄자, 등불, 화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빠를 불러보려 입을 여는 순간 머리에 포대기가 씌워지더니 누군가의 손이 입을 막았다. 책들과 요요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데이지는 허공으로 들려 올라가 발버둥 쳤지만 집 밖으로 옮겨져 집마차 뒷칸에 던져졌다. 귓가에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지르면 내 아빠를 죽일 거야. 비명을 지르려고 숨을 한껏 들이킨 데이지는 조용히 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마차가 덜컥 기울어지더니 덜컹거리는 마구소리, 철컹거리는 마구소리, 달가락거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차가 방향을 꺾자 데이지는 그들이 성 안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윽고 시장 상인들과 말들의 소리가 들리면서 집마차는 성 밖으로 나갔다. 데이지는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웠지만 마차가 방향을 꺾을 때마다 소리와 냄새에 집중하며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얼마 뒤 말발굽 소리가 달라졌다. 자갈길이 아닌 흙길을 밟는 소리가 들렸고 달콤한 슈빌의 대기는 시골의 풀냄새와 흙냄새로 바뀌었다. 데이지를 납치한 사내는 프로드란 이름의 이카보그 수비대원으로 덩치가 크고 거친 병사였다. 스피드러스는 프로드에게 어린 도브테일 소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터였다. 프로드는 그 말이 이 소녀를 죽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프로드의 생각이 옳았다. 스피드러스는 프로드가 누구에게든 주먹질하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나 나무가 울창한 숲을 지나면서 프로드 병사는 서서히 자신이 정말 데이지의 목을 졸라 저 숲속 어딘가에 묻어버릴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필 프로드 병사에게는 그가 무척 아끼는 데이지 또래의 어린 조카딸이 있었다. 데이지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조카 로즈의 모습이 그 위에 겹쳐졌다. 그는 섣불리 숲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흙길을 달리며 데이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해 보았다. 포대 속에서 데이지는 바론스타운의 소세지 냄새와 커즈버그의 치즈 냄새를 맡고 두 도시 중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가끔 아빠와 함께 이 유명한 두 도시의 치즈와 고기를 사러 온 적이 있었다. 저 사내가 마차에서 끌어내릴 때 기회를 봐서 도망치면 이틀 뒤에 슈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빠에 대한 걱정이 자꾸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집에 있는 가구들은 다 어디로 치워졌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차가 어디로 가는지 집중해야 했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바론스타운과 커즈버그를 잇는 플루마강의 돌다리를 건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프로드 병사는 두 도시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지나쳐갔다. 데이지를 처리하기에 좋은 방법이 막 떠오른 것이다. 그는 소세지로 유명한 도시를 돌아서 북쪽으로 계속 말을 달렸다. 고기 냄새와 치즈 냄새가 가득했던 공기에 서서히 밤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마침 여로보암 출신인 프로드 병사는 여로보암 외곽에 사는 한 노파를 생각해냈다. 그런터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 노파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한 명당 매달 금한씩을 받았다. 사내아이든 여자아이든 지금까지 그런티 할머니의 집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프로드가 데이지를 그곳으로 데려가기로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데이지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스피드로워스는 노발대발할 게 분명했다. 데이지가 슈빌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불편한 집마차 뒷칸에서 추위와 두려움에 떨던 데이지는 마차의 흔들림을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퍼뜩 눈을 떴다. 이곳 공기에선 그리 좋지 않은 냄새가 풍겼다. 곧 데이지는 그것이 포도주 냄새라는 걸 깨달았다. 아빠가 아주 가끔 술을 마실 때 그와 똑같은 냄새가 났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데이지는 여로보암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포대의 작은 구멍들 사이로 날이 밝아오는 것이 보였다. 곧 진마차가 다시 자갈밭으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얼마 안 되어 덜컥 멈춰섰다. 데이지는 재빨리 마차에서 뛰어내리려 몸부림 쳤지만 땅에 닿기도 전에 프로드 병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발버둥 치는 데이지를 들고 그런트 할머니 집으로 가서 굵은 주먹으로 문을 꽝꽝 두들겼다. 알았어요, 알았어, 나가요. 안에서 갈라진 듯한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개의 빗장과 사슬이 풀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잡이가 은으로 덮인 지팡이를 짚은 그런트 할머니가 문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여전히 포대를 뒤집어 쓴 데이지는 이 노파를 볼 수 없었지만 아이를 되었어요. 프로드가 꿈틀거리는 포대를 그런트 할머니의 집 안에 들여놓으며 말했다. 안쪽에서는 삶은 양배추와 싸구려 포도주 냄새가 풍겼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그런트 할머니가 포대에 쌓여 집 안으로 옮겨지는 아이를 보고 수상히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에도 반역죄를 지었다며 이곳으로 납치되어 온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트 할머니는 아이들이 어쩌다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들을 맡아주는 대가로 나라에서 매달 금화 한 잎을 받으면 그만이었다.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옷막에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좋아하는 포도주를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녀는 손을 내밀며 쉰 목소리를 말했다. 처음 들어올 때는 금화 5잎을 내야 해. 어떻게든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자가 오면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프로이드는 험악한 얼굴을 하고 금화 5잎을 건넨 뒤 말없이 떠났다. 그런트 할머니는 문을 꽝 닫았다. 프로드는 다시 마차에 올라서면서 그런트 할머니가 사슬과 빗장을 채우는 소리를 들었다. 월급의 절반이 날아갔지만 골칫거리였던 데이지 도브테일을 처리하고 나자 속이 후련했다. 그는 다시 속도를 내어 수도 슈빌로 돌아갔다. 자, 오늘 여기까지.